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동구의 현안에 대해 부구청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물포구 청사 운영 계획 및 신청사 건립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물포구 출범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과제입니다. 통합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동구청과 중구청 두 곳의 청사가 병행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청사에서 어떤 기능을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신청사를 어디에 어떻게 건립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아직 주민들께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지난 11일 주민 설명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 전까지 현 중구청사를 신포청사로, 현 동구청사를 송림청사로 명명하며 이 청사 체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디테일의 부재입니다. 두 청사를 어떻게 기능 분담할 것인지, 주민들이 실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출범이 불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앞에 닥친 시점까지도 행정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안을 넘어선 행정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청사 후보들이 거론되는 배달의 일대는 인근 주민들의 강제 수용 우려, 교통 정체, 집안 안정성 문제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명확한 로드맵이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재물포구 청사 운영은 단순한 행정체제 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통합에 대한 심리적 수용성을 결정짓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물포구 출범 초기에는 현 동구청사와 중구청사를 임시청사로 동시에 활용하는 이청사 체제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두 개 청사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부서 배치 혼선 방지, 청사 간 이동 편의 지원,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주민들이 겪게 될 물리적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청사 건립 일정과 인천시와의 협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신청사 건립 부지 및 착공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현재까지 협의 내용과 향후 건립 로드맵을 가감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사 건립 전까지의 행정 공백을 메우고 막대한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구는 인천시에 어떠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재물포구 출범 이후 우리 동구 지역의 행정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요양원 건립 및 재정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과 관련해 국시비 64억 원을 확보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16억 원의 구비를 추가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물포구 출범 이후 청사 이전, 조직 개편, 각종 인프라 정비 등으로 재정 수요가 폭증할 것이 명백한데 이 막대한 구비 부담을 안고도 아무 고민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주민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행정사무 과정에서 정작 동구민, 향후 재물포구민이 우선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국시비 지원이라는 재원 구조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시비가 투입된 시설은 거주지 제한을 둘 수 없어 우리 구 어르신들이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대기자들과의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구민의 혈세로 116억 원의 이상을 부담해 시설을 짓는데 국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 구민을 우선하지 못한다면 막상 문을 열고 났을 때 우리 동네 요양원이 아니라 남의 동네 요양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구립요양원 건립이 구민 복지 확충이 아니라 구 재정만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재협상을 통해 더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방식으로든 재물포구 주민 우선 이용 기준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질의드립니다. 현재 국시비 64억 원 외에 추가로 국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 금액은 무엇인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6억 원에 달하는 구비 부담이 재물포구 출범위에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정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하지 않았다면 이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만큼 재물포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으로 의무할 의지가 있습니까? 만약 국시비가 확보도 어렵고 주민 우선 이용도 보장할 수 없다면 재정 부담만 남기는 현 계획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요양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십 년간 우리 구 재정과 복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업입니다. 짓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접근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부구청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혈세 116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이 정말로 재물포 구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만들 자신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재정 부담만 남기고 졸속 사업이 될 위험을 안고도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가짜 유물 구입 논란과 1억 5천만 원의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국산 박물관의 유물은 인천 동구의 역사를 증명하는 실물 자료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작가가 부산의 달동네를 상상하며 그렸다고 밝힌 2022년작 현대 미술품을 무려 1억 5천만 원이라는 고가에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물입니까? 이는 인천의 역사와 무관한 타 지역 부산의 판타지이자 제작된 지 불과 2년 된 공산품을 유물로 둔갑시킨 명백한 가짜 유물 구입 사건입니다. 또한 1억 5천만 원이면 실제 생활 유물 수백 점을 살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의 희망 가격과 평가액이 단 1원도 다르지 않게 계약된 점은 심각한 가격 짜맞추기 유착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4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유물의 정의는 후세에 남겨진 과거의 물건입니다. 2022년작 부산 배경 상상화가 어떻게 1970년대 수도국산을 증언하는 유물이 될 수 있는지 학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역사 박물관을 미술관으로 착각하여 정체성을 훼손하고 검증되지 않은 현대 창작물에 1억 5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한 행정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작품은 습도에 취약해 현재 우리 박물관 수장고가 아닌 외부 기관에 위탁 보관 중이라는 데 사실입니까? 1억 5천만 원을 쓰고도 내 집에 두지 못해 별도의 보관료까지 낭비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박물관의 열악한 환경에서 훼손 없이 상시 정시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시 불가능한 애물단지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미술품 감정가가 매도자의 호가와 정확히 일치한 것은 가격 짜맞추기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집행부는 복수의 감정기관 평균가가 최저가가 아닌 매도자의 희망과 전액 1억 5천만 원 그대로 계약하게 된 구체적인 구입 경위와 협상 과정을 밝히고 향후 이러한 혈세 낭비를 막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형평성에 어긋난 절차적 부실 문제입니다. 우리 미술관은 작품 구입 시 1차 행정심의, 2차 가격평가, 3차 수집심의 등 엄격한 4단계 검증을 거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반면 수도국산 박물관은 1억 5천이라는 초고가 작품을 사면서 단 한 번의 회의로 가격 결정을 끝내는 등 절차가 매우 단순했습니다.
타 기관 대비 검증 절차가 철저히 부실했던 사유는 무엇이며 이는 특정 작품을 사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 프리패스 특혜가 아니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술관 인력 채용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반복되는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과 이에 따른 송년 자유시장 상인들의 영업피해 대책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은 동인천역 일원을 포함한 원도심 전역을 주거, 업무, 상업, 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재생시키겠다는 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송년 자유시장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결과 다수동이 D에서 2등급을 받음에 따라 긴급 철거를 결정하고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위험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우리 이웃인 상인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분들에게 철거와 개발 소식은 희망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2구역 상인들입니다. 곧 1구역 철거가 본격화되면 향후 보상 대상인 2구역 상인들은 바로 옆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손님 발길이 끊기는 영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사자의 소외입니다. 현재 행정과 시행 주체 그리고 건물주들 사이에서는 일정과 계획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은 언제 나가야 하는지, 보상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그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에 갇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오랫동안 삶을 일궈온 사람들의 생존을 함께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일정과 대책이 제시되어야만 사업도 충돌 없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안전도시국장님께 3가지 사항의 구체적인 답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구역 상인들에 대한 보상 일정이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보상이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어떠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상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인들의 영업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와 구차원의 지원 대책입니다. 그동안 보상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면서 상인들이 겪어온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피해 실태 조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가 발현한 피해 최소화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구역 철거 시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여 상인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 및 협의체가 마련되었는지 묻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2구역 상인들은 공사 현장 바로 옆에서 영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손실이나 환경 피해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며 상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협의 체계나 기구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